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된 허가되어 있는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대기업, 재벌들이 투자하는 새만큼의 투자하시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얘기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020년도 10월에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2020년도, 21년도, 2022년도 계속 해를 거듭해 갈수록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나 수익, 그리고 또 금융, 또 기술에 대한 핵심, 각 나라의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해서 끌어가는 사업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많은 종합적인 그 경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들이나 미래 예측들이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 시장의 가장 큰 우리의 가장 먹거리가 큰 시장이 바로 미래의 시장이겠죠. 그 시장 중에서도 인류가 탄생하고 역대 최대의 가장 큰 경제의 규모와 고부가가치의 사업과 그거를 주도해서 끌어가는 게 뭐냐면 4차 산업이라고, 4차 산업 시대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020년도 오늘의 4차 산업에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있고 맞춰가고 얼마나 앞서 가시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 경제의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경제를 생산 활동을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가장 고급 정보, 돈 되는 정보에 가장 예민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바로 대기업들, 바로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저에 대한 공감되는 부분은 공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료를 찾아보시게 되면 또 저와 다른 것을 알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도 그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제 영상을 보는 많은 투자가분들 중에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투자가 뭔지도, 뭔가를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정말 그 땅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게 어떤 게 부동산이고 어떤 것이 부동산이 아닌지, 어떤 게 진짜 자산인지 가짜 자산인지 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 수익률이 안 된다는 것 정도를 아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서 또 이제 투자에 이제 돈이 걱정이 되니까 은행에 넣어놔봤자 수익이 안 된다라는 걸,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걸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도 파악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전문가는 자기의 리스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 금리의 이자도 이게 최고 높을 것이다, 앞으로는 더 떨어질 것이다, 1% 2%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이 2020년도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2020년도 10월, 이때에 모두의 인생이, 세계의 모든 사람의 개인의 인생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 2020년도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후손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저 자체에 생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게 바로 2020년도 해입니다. 제가 뭐 새만금 투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정말 이때가 정말 소액을 갖고 있는 소자본을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정말 이 시간이 오늘이 이 기회라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의 0.1%밖에 없는 세상의 입지에 상권이 움직이지 않는 공실 걱정이 없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인구가 밀집되고 일자리가 가장 넘쳐날 곳인 유일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 새만금이거든요. 그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료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동안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박은희 너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그냥 내가 이거 몇 번 보고 나의 돈을 나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저 얘기하고 싶어요. 저의 영상이 오늘 2년이 됐다고 하면 처음에서 끝까지 이어서 보기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투자의 기준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금융에 투자를 하든 어떤 것에 투자를 하든 투자에는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해요. 그 종합적인 분석의 기준을 제가 제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시고 이게 과연 맞는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맞네 틀리네 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잡아서 먹여드리는 방식보다는 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은 저와 함께 잡아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죠. 안내를 처음에서 끝까지 같이 한번 잡아보고 계속 그래도 땅은 땅이고 이건 이거고 길은 길이고 난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은 이제 계속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해보고 이젠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신 분은 스스로 본인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은 왜 그러냐면 4차 산업이라는 시대가 너무 정말 편하고 정말 인류가 탄생하고 인간이 이렇게 편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 4차 산업 시대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나의 삶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 또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먹는 것을 남이 어떤 방식으로든 남이 준다라는 건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는 거겠죠. 먹는 것 정도 내 삶에 내가 쓰는 돈 정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책임을 져야지 어떤 지원금을 위해서 받거나 이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자유는 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도 좀 젊은 분하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 분하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인생은 거저되는 거고 공짜는 절대 없다라는 거. 그리고요 책임지지 않는 일들을 모든 일에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일에는 경제적인 자금이 발생을 하고요. 모든 일엔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같이 형성되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도피적인 어떤 선택들은 더 큰 문제를 후에 더 크게 본인이 감당해내셔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 번 저도 얘기했죠. 계속 최대한 책임을 지시고 공짜에 누가 공짜로 가면 쳐다도 보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공짜로 누가 해준다고 해서 대가를 치러주시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이 한정된 24시간에 분명히 투자를 하는 그 시간에
그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회비용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실 거예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더 많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놓쳤던 아쉬운 기회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그거를 어떤 스승님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얻어가는 그런 기회를 다시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참 복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다가 돌아왔는데요. 대기업의 재벌들은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이걸로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투자 공부를 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요. 그들이 가장 돈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속담들이 있잖아요. 부자를 따라다니고 흉내만 내도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 그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듣는 거하고 실제 어떤 뭔가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보는 거하고는 인생에 깨달아지는 것, 다가오는 것들의 깊이와 크기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대기업 재벌들이 투자하는데 본인들이 무엇이라고, 개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안 하냐 이거예요. 안 하냐고. 4차 산업시대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익이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자금들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로 가죠. 사회 구조로 가고 제도로, 법상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그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 그때 모든 것을 다 아는 대기업들, 모든 것을 아는 대기업이라고 하니 좀 어폐가 있네요. 그런 미래를 가장 예측을 빠르게 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게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솔직히 더 빠르죠. 그것도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세계에서 대기업으로 활동하는 그 기업들일수록 더 미래를 예측하고 더 빠르게 항상 시장을 주도해 가는 게 바로 대기업들이에요. 재벌들이 지금 제가 다음에 자료를 준비한 게 뭐냐면,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이 다도 아니에요. 또 깊이 파고들면 4차 산업의 핵심 대기업, 글로벌 핵심 대기업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그거는 좀 늦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냐? 그 대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와 규칙과 특구를 찾으셔야 돼요. 조건을 다 갖춘 곳 찾아서 그곳에 미리 선투자를 해서 기다리게 되면 대기업들은 때가 되면 다 들어오게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게 바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새만금의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때죠. 왜냐면 남북 입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또 동서 이축도 이미 새만금 방조제와 이축 라인도,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도 이미 접해 있어서 개통만 시켜놓지 않고 이미 육지와 닿아서 아스팔트까지 다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와서 투자 시설들을 설치하고 완공되는 그 시기와 이 도로들이 개통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때가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그걸 미리 예측하고 가 있어야지,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시점에 내가 올라타는 부분인데, 그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나마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인다라는 것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자, 오늘 이렇게 저와 인연이 돼서 만나신 분은 공부를요, 그냥 며칠 일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어서 지금,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주일하고 또 하루 정도면 연달아서 쭉 보시게 되면, 투자의 원칙과 기준, 이런 정도,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 정도는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준에 입각해서 보시게 되면 아주 쉽게, 아주 원리는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오늘 이 원리를, 제 영상을 듣고 원리를 알면 그냥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칙은 아주 쉽죠. 저는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예외적인 상황들은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은 따로 설명들을 드려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내용, 왜 새만금에 투자할까요? 대기업들이 그거를 아주 유심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0년도 10월 2일자예요. 이제 뉴스인데요. 제가 가린 이유가 있어요. 발빠른 강남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어요. 발빠르게. 이거는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임대차 3법이 나올 걸 알고 미리미리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지금 거래 안 되는 거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발빠르게 강남에 그 다주택자 집을 팔고 뭘 했냐면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땅을 샀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그 전부터 경제 위기가 올 거고, 대공황이 올 거고, IMF 같이 다시 그거보다 더 심한, 근데 IMF는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4차 산업의 IMF의 금융위기와 저성장의 저경기의 저금리의 이 쓰나미는요, 3배, 4배, 5배 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우리 IMF 때보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경제와 금융과 어떠한 세상의 변수가, 심지어 기술의 축이 바뀌더라도, 세상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독보적인 유일한 가치, 생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희소한 가치, 불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땅에 투자하시라고 분명히 저는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투자도 모르고 돈도 없다면 정말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하는 투자라고 하면 더더욱더 땅에 하셔야 돼요. 왜? 안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전. 여기서 제 예외적인 지역들을 얘기를 해서 제가 가려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부자를 따라해야 하는데 너무 아닌 지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답을 안 내려드렸는데 지금 시점에 새만금이 폭등해요. 날이면 날마다. 그리고 매물도 없어요. 이미 현지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90%가 외지인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투자가들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난 2020년도 10월 같은 게 투자하실 때 아주 긴박하고 빠르게 공부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장 기회를 저렴하게 좋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고 갔다는, 땅 투자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파트 팔고 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강남구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거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주택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유동 투자할 자금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 한 거예요. 왜냐면 없는 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요. 하지만 있는 분들은요, 원금 지키는 게 목적이지 거기서 더 수익이 나는 거를, 큰 수익이 아니요, 그냥 조그만 수익이어도 원금을 지키는 걸 원하고 그냥 수익이 나면 좋고 아니어도 원금만 사서 하면 좋은 관점이에요. 그가 아는 정보 중에서 그렇게 다가가요, 부자들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액을 갖고 이게 정말 다이신 분들은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두는 거죠. 정말 뭐 아니면 더 했다가 대박 나는 거, 아니면 쪽박 차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들은 투자하지만 부자들은 절대 그런 걸 투자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부자는 계속 유지를 해가고 관리를 해가지만 개인분들은 또 그 기회를 정말 놓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무리수 투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투자와 투기가 다른 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이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뭐 아니면 도를 하는 건 투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박이라고. 그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다음 연결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금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요. 지금 많이 경매에 땅에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투자까지 할 정도이다라는 거. 그리고 금액들이 크다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건 또 똑같은 말이에요.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 투자, 실물 투자 중에서 이제 안전하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눈에 형상이 만들어진 것은 감가상각이 되는 투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 투자했을 때는 손실을 볼 수 있지만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50년, 52년째 계속 100년째 계속 상승세를 타는 게 바로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 이제 지리적인 입지인데 그 전에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50년째 3,000배예요. 33,000배. 엄청난 거죠. 그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도 내용은 똑같은데 부연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팔고 지금 땅 투자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비슷한 내용이죠.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같은 걸 올렸네. 어머, 죄송합니다. 아이고, 다른 내용인데 같은 걸 올려요. 주택을 팔고 이제 다른 땅으로 투자가 지금 쏠리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좀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집중하시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5대 재벌이 소유한 이거는 이 신문 자료 말고도 더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가 현대차고 여기가 삼성이고 SK, 롯데, LG예요. 여기에서 지금 5대 재벌이 10년째 2.8배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2.8배밖에 안 됐는데 43조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 양이 엄청나고 투자금이 엄청 큰 거죠. 하지만 어떤 땅을 샀길래 2.8%밖에 안 되냐고요. 10년에. 적어도 10년이면 못해도 5배, 7배, 8배, 10배는 돼야죠. 그런데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대기업 부동산 투자의 열성적인 이유라고 해서 나왔는데 30대 그룹이 이제 토지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2005년도에 투자해서 2015년도 이게 10년 된 거죠. 여기 보면 34배. 요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 그런다면 1년에 3.4배씩 오른 거잖아요. 이런 땅을 사야죠. 근데 여기는 자금이 워낙 크니까 여기 똑같은 대비 기간 대비 여기는 115조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봐 43조를 냈다는 거죠.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고 왜 새만금 제가 얘기하냐? 여기 보시게 되면 새만금을요 신경제의 수도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수도.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지역들이 개발 계획을 하고 있어. 상계 신도시 뭐 제주에 또 공항 들어가는 거 막 이런 것들 다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수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건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예요. 100년에 한 번. 묻지도 따지도 않고 투자하는 게 바로 수도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신수도. 그것도 경제 수도를 만들잖아요. 세종은 행정 수도예요. 행정 수도인데도 그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뭐 공항이 있습니까? 항만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땅값이 올랐는데 여기는요. 자, 고속도로 생기는 거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도로 하고 지금 없었던 새만금 신항만에서 신포항 통해서 전주 통해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금 또
공사 중에 있고요. 신포항까지 마무리됐고 신포항에서 이제 전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또 나머지는 2023년도까지 전주 간 고속도로가 형성이 되고 그 이후는 이제 포항까지 연결되는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쪽에는 부안 라인에 또 고속도로가 동서 30번 국도가 있고요. 그 세 개의 철도가 또 생깁니다.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항 생기죠. 또 신항만 생기죠. 여기 또 핵심 산업이 뭐냐면 다 4차 산업의 핵심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그냥 부대적인 거니까 그냥 보시오더라도. 근데 여러분이 수도에 투자를 하는데 그 수도가 공항, 항만, 철도, 도로가 다 동시다발. 그게 2023년도에 뻥 하고 다 모든 것이 터지고 1차적인 조기 집행 같은 것들, 조기 운행들 이런 것들이 다 하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투자하면 2023년도 내가 팔 때 2025년도 팔 때 가장 핫한 지역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 살 때 핫한 곳을 찾아요. 그래서 투자를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들어갈 땐 나는 샀는데 내 걸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항상 투자 전문가들은 내가 사서 팔 때 가장 핫한 지역을 찾아요. 그래서 투자 기간도 정확히, 투자 원하는 수익률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전문가 투자이고요. 이제 개인들 투자분들은 뭐냐면 싼 걸 넓게 크게 이쁜 걸 사서 오래 언제 될지 모르는 거. 근데 전문가는 지금 살 때 돈이 안 되는 건 안 해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렇게 경제 돌아가는 걸 또 보고 이 시국에 길게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한다. 땅 투자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렇죠. 땅도 단기 투자 얼마나 할 수 있는데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개발 단계와 타이밍과 모든 조건이 맞을 때 그 단타가 가능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투자를 또 해야 한다는 거죠. 투자에 성공하면 다 하는 말이에요. 투자도 안 해보신 분도 다 하는 거. 살 때 알고 팔 때 알아서 팔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딨냐. 그거를 제가 전문가가 다 같이 해드린다는 거예요. 살 때부터 팔 때까지. 그리고 어떤 땅을 확보를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떤 걸 둬야 하는지, 이런 종합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수익률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새만금의 지금 전체 매물을 분석해서 최고의 입지, 세상의 입지의 조건을, 교통망을 갖고 있는 그런 땅을, 그래서 제가 0.1%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지금 2020년도에 여러분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2020년도 9월 16일 날 SK가 새만금에 2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4차 산업이나 해상 케이블이나 관련돼 있는 모든 기업들의 협회나 모임을 만들어서 그 전체에 단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걸 SK에서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서 2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마자 24일이네요. 그러면 8일 지났어요. 8일 지나서 SK도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라고. 여기도 컨소시엄이에요. 또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체 투자로 4차 산업의 핵심 산업들이, 기업들이 단체로 형성해서 투자하겠다라 이런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한눈 팔고 계십니까? 제주도 공항 들어가면 뭐예요? 공항 하나 들어오고 철도 하나 들어오고 뭐 GTX 하나 생기고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도를 펴고 그 지역의 모든 개발 호재를 다 적으세요. 다 적고 분석하셔서 들어가야지. 내가 아는 지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주먹구구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같이 진행을 해드리는 게 전문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지, 부자들이요. 그거 자기가 공부할 줄 몰라서, 정보 찾을 줄 몰라서 안 그래요. 자기는 자기대로 정보를 다 취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현장에 있는 그 전문 분야의 투자가
이렇게 그 도시지역의 핵심 지역의 입지 투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결정한 30%, 정보에 의지하는 30%, 전문가에 의지하는 40%이 비율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확히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냥 투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기다려주지 못해요, 타이밍이.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하루 쭉 이어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쭉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또 예외적인, 땅마다의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예외적인 상황들을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갖고 또 토지이용 계획원 자료를 갖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류예요. 투자는 특히나 땅은 서류로 해야 돼. 현재 모습은 개발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지 미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투자하는데 현재 모습을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럼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서류예요. 땅은요. 지금 현재 논이고 밭이고 대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이 상업용지야, 일반 주거지야, 상가주택 질 수 있는 땅이야, 4층까지 짓는 거야, 18층까지 짓는 땅이야,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도로 국가에서는 허가해놓은 대로 그 용도로 개발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그렇고 또 지역별로, 리별로 또 틀려요.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또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분별하셔야 한다는데요.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건 뭐냐, 2020년 새만금 땅에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의 존폐가 갈린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정말 그 자금이 없는 개인분들은 이 말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먹고 죽을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쓴다라는 자체도 이미 부정적인 그 인식을, 뇌 패턴이 그래요. 사고 패턴이 이미 부정적인 분은요, 똑같은 긍정적인 걸 봐도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왜? 그분은 뇌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 상황에서 위기에서 기회를 자꾸 쳐다볼 수가 있어요. 기회를 찾아내요. 이 위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이상적인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긍정적이에요. 그들은 또 공부를 해서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를 하는데,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될지 안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에서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결정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죠? 그럼 하루에 신문을 몇 개를 살펴보시는데요? 경제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데요? 산업과 기술, 대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투자를, 내가 아는 거에서 투자를, 그게 모든 실수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 가면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숲을 보면서 추려가셔야죠. 거기서 블루 오션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정말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최상의 입지, 상권이 바뀌지 않는 상권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걸 2020년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좀 영상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 이제 개인들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대출 받아서 해야 하냐고 말아야 하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대출 받아서 안 한다고 여러분 삶이 바뀔 것 같으세요? 빠듯한 그 노동으로 버는 그 수익으로. 제가 정말 내 가족같이, 정말 저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님, 부모님들 뭐 다 투자 이미 하셨지만
아무튼 간절한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 대신 그거를 그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감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냥 하나의 수익으로는 못해요. 2개, 3개의 일을 만들으라고 할 거예요. 저는요. 고정적으로 작은 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면서 4대 보험이 드는 거. 왜냐면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게 돈 버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4대 보험이 되면서 수익이 적더라도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걸 준비하고 부대적으로 2가지 일 정도는 더 해야 돼요. SNS에. 그래서 여러분들 술 먹고 뭐 할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대출받은 자금을 2배, 3배로 이렇게 갚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야죠. 세상에 대가 없는 걸로 부자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자들한테 어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자들은요 철저하게 그 모든 자기의 욕구 다 이걸 이룰 때까지는요 다 절제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유지해서 그 단계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되게 많은 사람요. 젊었을 때 돈 안 벌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나요? 다 유지를 못해요. 평생 벌 거라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시죠. 세상이 바뀌는지 공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버는 족족 쓰죠. 근데 그 부자들은 그걸 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항상 하는 거고. 그래서 2020년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저를 만난 모든 분에게 제가 도와드리고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 투자 안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짤 것도 조일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여서 3년만 버티고 5년만 버티게 되면 여러분 다른 삶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삶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5 됐나요? 저희 조카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3년 전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막 졸업해서 이제 직장을 가진 거죠. 남자인데 1200만 원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계약금 걸고 12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경제 활동도 안 했어요. 카드도 없더라고요. 그 통장도. 그러니까 엄마가 전혀 경제 교육을 안 시킨 거죠. 우리 언니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얘 엄마한테 돈만 타다 쓰고 있는 애인데 걔가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일은 하고 있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1억 2천인가 3천인가를 1,3천인가 1,2천인가를 죄송합니다. 1,200인가 1,300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모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얘기해라 그랬더니 자기 땅을 누가 팔으라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평당가를 몇 천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팔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란 거죠. 오늘도 다른 고객님하고 있는데 얘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20대 애가 또 나도 투자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안타깝죠. 이렇게 경제를 알고 시작하는 애하고 모르는 거 완전 달라요. 그래서 걔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전략해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불려야 하는지 얘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공부하고 있거든요. 20대인데 완전히 20대 후반 되면 여러분과 다른 삶을 살 거예요. 후반이 뭐예요? 그렇게 진짜 부동산은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집중해서 딱 3년 집중하면요 인생 그 후부터는 경제적인 거 문제가 해결이 돼요.
더 막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삶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구가 생겨요. 그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사로운 것들에 뭐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더라고.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왜 그런 것들이 사소한 건지. 여러분도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움직이시면.